세계 미쳐 이 남자 저 남자 가릴 것 없이 깊은 사랑을 나눈 조선시대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 어우동의 이야기. 1400년대 중반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양반가 집안의 어여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어우동. 그녀의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였는데 종산품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고위직 관리였죠. 그렇게 금수저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합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춤과 악기 그리고 시를 쓰는 데에도 출중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죠. 그런 그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시집을 가게 되는데 남편은 바로 태강수 이동이란 남자였습니다. 이동이란 사람은 태종의 손자였고 한마디로 왕실 집안 남자랑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서 완벽한 집안의 남편과 백년 가약을 맺은 어우동.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영경비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어우동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녀를 내쫓기 위해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우동이 은장이를 꼬시기 위해 계집종처럼 꾸미고 나가 바람을 폈다. 이게 사실 맞바람이라고도 하고 남편이 모함했다고 보는 두 가지 설로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을 조사한 조정에선 남편의 잘못으로 판결을 내린 뒤 이혼이 아닌 재결합을 하라는 명령을 한 것을 보면 모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그리하여 이동은 재결합 명령을 거부하였고 어우동은 그렇게 유부녀 신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어우동은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슬피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때 어우동의 여종이 다가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저기 코가 크고 잘나가는 남정네 하나 있는데 만나 보실라오? 슬픔에 빠져있던 어우동은 이 제안을 쿨하게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우동은 오종년이라는 남자와 시원한 사랑을 나눈 뒤 본격적으로 믿을 수 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녀는 길가에 집을 마련하여 남자들을 물색했는데 다음 상대는 바로 이난이라는 남자로 세종의 손자였습니다. 어우동의 미모와 재능에 푹 빠져버린 이난은 매일같이 어우동을 찾아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우동의 남편도 왕족이고 이 이난이란 남자도 왕족이었습니다. 즉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폭풍 같은 질주는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어우동은 이난의 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이때 밖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축하 행진을 하고 있는 홍찬이라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 이에 어우동은 첫눈에 반해버리게 되죠. 아, 저 남자 갖고 싶다. 그리하여 꼬시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홍찬의 옆을 살랑살랑 지나가면서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리며 유혹했고 이에 눈이 돌아간 홍찬은 그녀를 따라가 시원하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녀의 유전자 공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와중에 옆집의 구전이라는 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렇게 눈빛 교환이 몇 초나 흘렀을까. 흥분한 구전은 잽싸게 담을 넘어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다른 남자를 다시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어우동은 아름답게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그네 타기 솜씨를 우연히 본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이기. 정종의 증손자, 즉 또 왕족 출신이었죠. 어우동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그는 또 여차저차 깊은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으론 박강창이란 남자를 만납니다. 누가 꼬셨는진 모르지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어우동은 심지어 자신의 팔뚝에 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었죠. 근데 이미 한쪽 팔엔 이난이란 남자를 새긴 상태였고 또 다음으로 길 가다가 만난 가미영이란 자의 이름은 아예 등짝에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정말 이런 트루 러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그녀의 자유분방한 생활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어우동은 급하게 도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급하게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이웃집 노비 직업이가 가로막고 말합니다. 나랑 지금 단백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너 다 잃을 테다.
그리하여 노비와 어쩔 수 없이 후딱 관계를 맺은 뒤 도주하게 됩니다. 물론 20일 만에 붙잡히게 되죠. 처음에 그녀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난이란 남자가 그녀를 위해 설득하게 됩니다. 예전에 유감동이라는 여자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많은 관리들의 이름을 대어 중재를 면하였으니 너도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중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의 법률상 간통을 했으면 남녀가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당한 고위직 관리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들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우동이 사형을 당하면 간통한 모든 관리들이 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어우동은 마음을 바꾸어 본인과 깊은 관계를 나누었던 남자들을 싹 말하게 되는데 실제 기록된 이들의 이름입니다. 신분도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 4년이란 시간 동안 이 수많은 남자들을 만난 것이었죠. 그리하여 이제 보통은 곤장 100대를 맞거나 보석금을 내어 풀리는 게 일반적인 결과인데 하지만 당시 조선의 기틀을 완성시킨 성종은 어우동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녀와 정을 통한 남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고위직 관리 집안이었고 심지어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까지 있었으니 왕실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또한 훗날 충격적인 왕 연산군의 엄마이자 본인의 아내 패비윤 씨를 유배 보낸 뒤 사형시킨 성종을 보면 성리학 관점에서 여성들에 대한 유달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온 과부의 재혼 금지법을 규정한 것도 성종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어우동은 1480년 10월 18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처벌을 받았어야 할 상대들은 송광망이 처벌을 받았고 그마저 어우동이 죽은 뒤엔 모두 사면되거나 실직에 복귀되었다고 합니다.